안녕하세요. 정혜래 가업승계 정선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인데 차등배당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하실 수 있는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또 차등배당이 단순하게 그냥 쉽게 뭐 절차 없이 했다가는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늘 차등배당 완전 정복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좀 라이브를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라이브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차등배당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지만 궁금하신 부분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라이브로 실시간 좀 궁금하신 거 올려주시면 지금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등배당 처음부터 오늘은 아주 기초부터 실제 배당하는 것까지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차등 배당으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지까지 전체적인 완전 정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소득이란, 자, 우선은 이 배당 소득이 뭔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법인에 열심히 법인에서 돈을 벌어서 임원들, 직원들 급여도 주고, 그리고 주주들에게 또 배당도 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법인에서 소득이 나올 법인의 돈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돈이 나가는지 먼저 그 로직을 한번 볼게요. 자, 주식회사라는 이 법인은 법인격체고, 자,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누군가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그러면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이 투자자들을 모아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을 경영하는 경영인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투자를 한 주주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 실정상 그것을 같이 할 수가 없죠. 대부분들은 처음에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에 그렇게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해야지 그러면 돈도 내가 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이렇게 방송을 시청하시는 대표님들도 대표면서 주주예요. 즉 임원이면서 주주라는 거죠. 그러나 원래 임원과 주주는 그 지위도 다르고 역할도 다릅니다. 자, 그러면 내가 회사를 설립을 하려니까 법인은 자본금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자본금을 여기다가 넣었어요. 1억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1억이라는 자본금을 넣고 열심히 사업을 하죠. 매출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또 직원들 급여도 주고, 그렇게 하고 순수하게 남은 게 그 해의 순이익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이익을 어떻게 할까요? 비용 쓰고 남은 이 이익에 대해서 이 돈으로 주주한테 배당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모든 비용을 다 쓰고 남은 게 우리 회사의 순이익이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회사가 계속 성장을 해 가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죠. 비용하고는 다르게 자산을 구입한다는 거예요. 땅도 사고 공장도 짓고 기계도 사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해마다 벌었던 이 순이익, 이 순이익은 그냥 회사에 현금으로 쌓여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자산을 구입했겠죠. 그래서 대표님들이 또 이걸 많이 물으시더라고요. 회사에 보통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는 게 있죠. 그것은 해마다 이렇게 순이익으로 남은 게 배당을 안 하고 처분을 안 하고 쌓여 있는 것을 우리가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 그래요. 근데 다 돈은 없으시대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돈으로 땅도 사고 공장도 사고 여러 가지 샀겠죠. 자, 그래서 회사에서는 일단은 직원들에겐 급여라는 거를 줘요. 그리고 이 임원이나 직원이 퇴직할 때는 퇴직금이라는 걸 줍니다. 그러면 주주는 언제 돈을 받느냐? 이렇게 임직원들 다 돈 주고 순수하게 남은 이 돈을 주주에게 배당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주는 평상시에는 내가 주식으로 회사에 투자를 했으니까 우리 은행에 돈 맡긴 거랑 똑같아요. 이 주주는 회사에다가 돈을 맡겨 놓은 거예요. 이 돈으로 사업을 잘해서 나한테 배당을 줘. 그러면
회사는 사업을 열심히 해서 이 주주한테 배당을 줘야 돼요. 그리고 이 주주가 "아 나는 더 이상 인제 투자하고 싶지 않아. 자 이 주식을 니네가 가져가. 그리고 내가 투자한 돈 줘." 이렇게 해서 주식을 양도를 하거나 소각을 하게 되면 또 원금 회수뿐만 아니라 회사가 성장한 것만큼 회사가 만약에 해마다 번 돈을 100%다 배당했다면 처음에 투자했던 원금을 가져가는 거고, 내가 투자를 했는데 이 번 돈을 해마다 다 가져가지 않았다면은 여기에 더 쌓여 있겠죠. 그럼 그것까지 같이 해서 갖고 와야죠. 네. 그래서 주식을 양도했을 때는 양도세, 주식을 소각했을 때는 배당 소득세를 냅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주가 누릴 수 있는 배당이에요. 자, 배당은 회사가 비용을 다 쓰고 남은 이익금을 주주에게 주는 것을 배당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배당은 배당인데 차등 배당은 뭘까요? 자, 배당은 배당인데 차등 배당. 자, 차등 배당은 균등 배당하고 좀 비교를 하면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지분대로 받으면 균등 배당, 지분대로 안 받으면 차등 배당, 또 다른 말로는 초과 배당이란 말도 많이 써요. 같은 말이에요. 세법상 용어와 상법상 용어인데, 자, A와 B가 있는데 50대 50으로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50대 50으로 받으면 균등 배당이라고 하고요. A가 나 안 받을래. B가 100을 받을 수 있겠죠? 안 받았으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A 입장에서도 차등이 되는 거고 B 입장에서도 차등이 되는데, B가 원래 받을 거보다 더 받았다고 해서 초과 배당이라고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차등 배당이라는 거는 언제 많이 쓰느냐. 누가 이렇게 자기 받을 거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주겠어요. 대부분은 아버지가 주주일 때 법인에서 1억이란 배당을 받아서 언젠가는 자녀한테 또 자산을 내릴 텐데, 그렇다면 배당받을 때 세금 한 번, 증여할 때 이때는 또 자녀가 내야 돼요, 증여세 두 번. 증여세가 무서운 거는 10 년간 누적이 된다는 거예요, 10 년간.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의 세금을 내니까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증여세는 계속 누적이 되니까. 근데 차등 배당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배당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 배당을 바로 자녀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증여 의제가 발생하지 않게만 한다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게 한다면 그냥 원래 아버지가 낼 소득세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법상 차등 배당을 한번 검토를 해 볼게요. 자, 원래는 차등 배당이 아버지가 가져갈 걸 아들이 가져간다 그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실 경제적인 실질을 보면 아버지가 일단은 한번 소득이 있었던 거예요. 안 받았을 뿐이지. 그래서 이때 한번 소득세를 과세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걸 또 아버지 걸 아들이 가져갔잖아요. 아버지 걸 아들이. 그러니까 증여세를 과세를 해야 되죠. 그런데 2011년 이전에는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기준이 없었어요. 법 자체가 없다 보니 이렇게 차등 배당을 한 회사들이 국세청으로부터 과세를 받은 거예요. '아 이거 원래 아버지가 받을 거 아들이 받았네. 이거 증여잖아. 증여세 내.' 이렇게 과세를 했어요. 그 납세자 입장에서는 또 억울하죠.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소송도 있었고 뭐 조세불복도 있었고, 자꾸 인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 이거 안 되겠네.' 그래서 또 2011년 10월 31 일부터는 그러면 아버지가 받은 건 아니니까 아버지 내지 말고 아들이 가져갔네. 그럼 아들이 소득세를 내. 그리고 뭐 이거를 뭐 증여 여기서 세금 냈으니까 이쪽에서는 안 받을게." 요렇게 해서 11년 10월 31일 이후에는
아들이 배당 소득세만 냈어요. 한 5 년간. 사실 이때 큰 회사들은 정말 차등 배당 많이 했어요. 막 50억 100 억씩 막. 왜냐면 증여세 자체 이슈가 없었어요 이때는. 그런데 과세 당국에서 보니까 막 100 억씩 막 하네 배당을. 차등 배당을. '아 이거는 또 아닌 것 같네.' 그래서 2016년 1월 1 일부터는 초과 배당 금액에 대한 증여세가 소득세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차액만큼 증여세를 내라.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올해 16년 1월 1 일부터 바뀌어서 지금까지 저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두 개 중에 하나만 적용받습니다. 차등 배당을 하면 뭐가 좋은데 자 첫 번째 차등 배당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받을 걸 아들이 가져간다 그랬어요? 딸이 가져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소득 분산 효과가 있습니다. 자 대표님께서 회장님께서 연봉이 5 억이에요. 근데 배당도 5억 받아요. 그러면 10 억이죠. 당연히 소득세율이 올라가죠. 그런데 이 5 억을 포기하고 아들이 받았어요. 아들은 소득이 없어요. 그렇다면 소득세 구간이 10억 구간이 아니라 5억 구간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소득세에 대한 절감 효과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대 생략, 증여 효과가 있다. 앞에서 로직을 보신 것처럼 아버지가 배당받아서 아들을 주면 소득세 한 번, 증여세 한 번, 두 번을 내는데 아버지가 포기하고 법인에서 아들한테 바로 가니까 뭐만 내요? 증여세 혹은 소득세. 둘 중에 큰 거. 그러다 보니 증여세가 안 나오는 구간으로 잘만 맞추면 증여세를 절세할 수가 있죠. 당연히 자산이 미리 넘어가니까 상속세도 절세가 되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자금 출처를 확보할 수 있다. 자 자녀가 돈이 생겼어요. 그러면 상속세 납세 재원도 확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업 기회의 어떤 기회도 가질 수 있고 자산도 취득할 수가 있고 회장님께서 자산을 계속 취득하셔서 자산이 늘어나면 뭐가 늘어나는 거예요? 상속세가 늘어나죠. 제가 지난주에 아주 황당한 상담을 했는데 이미 회장님께서 그 이익소각 사모님한테 주식을 받아서 6억 원어치 소각을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회장님 자산이 없으세요?" 그랬더니 많으시대요. 이미 50% 구간이신데 여기다가 이익 소각 6억 을 해 가지고 예. 이익 소각할 때 6억 원 세금이 없죠, 부부 증여가 없었다면. 그런데 이게 어디에 합쳐져요? 내 상속 자산에 합해지잖아요. 3 억이 세금이잖아요. 이거를 글쎄요. 음 돈이 필요해서 하셨냐니까 그건 아니시더라고요. 절세하신다고. 이게 절세가 되는 걸까요? 자 제일 중요한 겁니다. 배당은 이 차등 배당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법인 잉여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잖아요. 법인 잉여금이 줄어드는 효과. 가장 드라마틱한 효과는 전 이거라고 봐요. 그래서 주가가 낮아지니까 상속 증여세를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상속 증여세를. 물론 적정 수준으로 이익 잉여금을 관리해서 소득세를 줄일 수도 있다. 법이 안 바뀌었으면 정말 해마다 적정 수준의 차등 배당을 해서 소득세도 줄이고 상속 증여세도 줄이고 정말 괜찮았는데 법이 바뀌니까 인제 이렇게 전략적으로 적정 금액을 할 수가 없어요 인제. 그래서 해법 개정되면은 끝이니까. 아직도 관련된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뭐 국회 제가 뉴스를 매일매일 챙기고 있는데 지금 그 개인 유사법인 간주 배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사들이 많아요. "부당하다. 이건 너무한다." 근데 차등 배당 관련된 기사는 없어요. 다시 말해서 누가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대표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반대하시면 좋겠는데 반대를 안 하시니까
통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자, 그러면 저렇게 좋은 건데 2020년부터는 어떻게 바뀌는데, 자, 예전에는 두 개 중에 큰 것을 한 번만 낸다 그랬어요. 2010년, 16년 1월 1 일부터. 자, 그런데 지금은 7월 22일 날 개정안이 나왔고 아직은 이 법으로 하는 거예요. 이 법이 유효합니다. 자, 변경된 법은 두 개 중에 여기서처럼 초과 배당이나 그 초과 배당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 중에 큰 금액을 내는 게 아니라 초과 배당에 대한 증여이익에 대해서 소득세, 증여세 모두 과세한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증여세 절세는 이제 끝난 거죠. 이 법이 내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면 증여세는 이제 끝난 거예요. 증여세를 절세하는 거는. 자, 그러면 대표님들께서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바뀌는데 정말 큰 규모의 회사에서도 차등 배당 때문에 많이 문의하시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제 국세청이 정말 세금을 많이 걷어야 돼요. 돈이 많이 필요해요. 나라에서 세금을 정말 많이 걷어야 되는데 어디서 많이 거둘 수 있을까요? 당연히 기업에서 거둘 수 있죠. 자금 흐름이 벌써 이동 자금 자체가 규모가 틀리잖아요. 예년 같으면 예년에도 제가 16년 전부터 차등 배당을 많이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차등 배당을 왜 이렇게 했냐." 뭐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올해는 달라요. 왜냐? 엄청나게 지금 많이 하는데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주의 깊게 잘 보면 많은 회사들이 정확하게 하지 않는 경우가 꽤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정말 세금을 많이 가져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차등 배당은 반드시 우리 회사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차등 배당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중간 배당. 자, 지금 정기 배당 기간이 끝났어요. 그쵸? 결산 후에 정기 배당을 하는 건데 이 기간은 이미 끝났고 그럼 우리는 뭘로 배당을 할 수 있냐면 중간 배당밖에 없어요. 중간 배당은 1 년에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1 년에 1 회. 하필이면 정말 배당을 크게 해서 주가를 낮춰서 승계를 해야 될 회사들이 중간 배당을 한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정기 배당 사고를 못 하셔서 6 월에 하필이면 요 6-7 인데 7월 22일 날 법안이 나왔는데 6 월에 하신 거예요, 6 월에. 이미 중간 배당을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법이 바뀌어서 앞으로 차등 배당이 절세 효과가, 그러니까 증여세 절세 효과가 없는데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들께서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항상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제 회원사 같은 경우는 중간 배당하실 때 꼭 미리 검토를 받으세요. 이번에 돈이 얼마가 필요한데 어느 정도 배당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증여세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부터 계산을 하고 최적 구간, 각각의 소득이 다르니까 최적 구간을 문의를 하세요. 그리고 중간 배당 같은 경우는 제가 상반기가 뭐 3-4 분기에도 거의 한 적이 없어요. 항상 연말로 가요. 그 이유는 그 해의 이익이나 이런 모든 거를 보고서 향후에 우리 내년이 어떻게 될지, 뭐 또 정기 배당을 얼마를 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리고 항상 세법 개정안이 7 월에서 8 월에 나오니까 그런 거를 보고 하죠. 그래서 제 회원사 중에는 중간 배당하는 회사가 하나도 없는데 지금 문의 들어오는 많은 회사들 중에는 이미 이 중간 배당을 써먹은 회사가 너무 많아요. 자, 중간 배당은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규정 없이 한 거 나중에 다 부인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세무사님이 정관에 없어도 된대요. 주청 열어서 하면 된대요. 주청을 열어서 정관을 개정하고 그다음에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규정이 없이 주총을 열어서 중간 배당 결의를 하고 하는 거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관을 전면 개정하지 않고 부분 개정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총을 열어서 일단은 중간 배당 규정을 만들고 그다음에 중간 배당 결의는 원래 이사회입니다. 이사회인데 이사회가 없는 회사들은 주주총회 혹은 이제 대표이사가 결의서로 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런 회사들이 이 주총에 대한 것도 기준이 원래 정관에는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는 회사들이 많아요. 지금은 이게 굉장히 간소화됐거든요.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하루에도 할 수 있는 게 이 중간 배당이에요. 그런데 이 중간 배당으로 차등 배당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정관에 의사결정, 주총 이런 거 자체가 굉장히 길게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배당 관련된 기준일이라든지 그리고 배당을 할 때 뭐 2주 전에 공고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기간들이 정관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막 생략을 할 수 없게끔 예전 상법이 그대로 있는 거죠. 지금 법이 바뀌었는데. 그래도 우리 이건 선택 사항이거든요. 법이 그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어도 우리 회사는 까다로운 회사야. 우리는 2주 전에 공고해야 되고 이사회 공고해야 되고 주총 공고해야 되고 통지서 다 보내야 되고 그렇게 정관에 돼 있으면서 간단하게 그냥 주총 열어서 중간 배당을 차등 배당으로 한다? 네, 굉장히 위험하죠. 자, 배당에 대한 거 중간 배당 규정이 있는 회사들도 꼭 검토해야 되는 게 배당 기준일 그리고 배당을 할 때 주총을 여는 방법, 뭐 이사회를 여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한 게 까다롭게 돼 있다면 그것부터 고치셔야죠. 자, 그래서 차등 배당을 할 때 이것만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차등 배당이라는 것은 일단은 중간 배당 지금은요. 정기 배당 때 차등 배당을 하면 중간 배당 규정이 없어도 돼요. 근데 지금은 정기 배당 기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중간 배당밖에 할 수가 없는 기간이니까 첫 번째는 법무적으로 우리 회사에 중간 배당 규정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회사에 이런 주총이라든지 이사회 여는 것에 대한 절차나 이런 게 어떻게 돼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다 잘 돼 있어. 다 만들었어. 그다음에는 차등 배당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누군가 포기하고 누군가 더 받잖아요. 2016년 1월 1일 이후의 개정 세법에서는 배당 소득세와 증여세 중에서 큰 것을 내게 돼 있어요. 아직까지는 두 개 중에 하나만 내요. 둘 다 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반드시 세무적으로 기존에 10 년간 증여가 있었는지 잘 보고 증여세 계산하고 그다음에 소득세 계산해서 두 개 중에 큰 거를 내야 되는데 증여세는 10년 합산이 되니 증여세가 안 나오는 구간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정기 배당하는 회사. 예. 정기 배당을 하는 회사는 더 복잡해요. 왜냐하면 작년엔가 또 이 차등 배당 관련된 법이 개정이 됐죠. 이 소득세와 증여세를 계산을 할 때 소득세는 요번 거를 보는 건데 이 증여세 계산을 할 때 지난 정기 배당 때 우리가 초과로 차등 배당한 했을 때 증여세가 안 나왔지만 1년 안에 또 할 때는 그것을 합산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복잡해요. 그냥 '아 이거 두 개 비교하면 되겠네.' 정기 배당한 회사들은 굉장히 꼼꼼하게 검토를 해야 돼요, 증여세를.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걸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승계가 얼마 안 남은 회사들 아니면 승계는
제가 어제 그저께 영상에서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나라 대기업, 중견기업 중에서 승계를 아주 적은 세금으로 아니면 아예 세금을 자녀들은 안 내고 승계를 한 회사들이 있어요. 그 회사들의 전략은 시간을 갖는 거였어요. 시간. 그래서 자녀가 16세 때부터 시작을 했죠. 이 승계라는 게 아유 내가 인제 60세인데 무슨 승계야. 그거는 상속이고요. 상속. 상속. 대표님들이 생각하는 거는 자꾸 상속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인제 70세인데 무슨 승계야. 그건 상속이라고요. 상속은 아직 멀었죠. 요새는 90세 100세를 사니까. 승계는 그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10년, 20년, 30년이면 더 좋죠. 시간이 많을수록 전략적으로. 지금 뭘 다 물려주라는 게 아닙니다. 승계 전략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차등 배당이 승계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잘못해서 이 좋은 카드를 써 버렸다. 그러면 정말 가업승계의 큰 절세 전략을 카드를 그냥 써 버리는 게 되는 거죠. 그냥 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이미 버린 회사들 제가 봤어요. 그러면 자녀들한테 우리 승계할 때 세금을 뭐 수십억, 수백억을 내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부터 전략적으로 차등 배당을 해서 한다면 수십억을 아낄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배당이 뭐 차등 배당이 세금이 적대, 증여세 안 나온대 이런 개념으로 가시면 안 돼요. 이게 그렇게 함부로 쓸 카드가 아니에요. 차등 배당이 지금은. 내년부터는 증여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카드를 그냥 쓸 게 아니에요. 한 번 쓰면 이제 못 쓰세요. 반드시 우리 승계하고 연관을 지어서 전략적으로 차등 배당을 쓰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 법인에서 돈이 나올 때는 배당도 있고 자사주도 있고 청산도 있고 자, 여기는 주주예요. 급여 있고 상여 있고 퇴직금 있어요. 제일 세금이 높은 거는 상속증여예요. 왜? 이렇게 세금을 낸 돈이 회장님, 대표님 자산이죠. 이렇게 세금 내고 나온 돈이 왜 대표님들이 주주면서 임원이니까 이걸로도 받고 이걸로도 받고 이렇게 해서 자산을 막 쌓여 놨어요. 이 자산 늘어나는 거 뭐 늘리는 거예요? 상속증여세 늘리는 거예요. 이 상속증여세는 누가 내요? 대표님이 내시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현금으로 내야 돼요. 현금. 현금. 이거를 자꾸 지금 높인다고요. 제가 지난주에 상담한 의사가 "회장님 자산이 그렇게 많으신데 사모님한테 주식 받아서 이익 소각한다." 그랬죠. 누구 세금 늘리는 거예요? 자녀 세금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랑 사이가 나빠지죠. 자녀가 얼마나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세요. 대표님이 자녀예요. 주식회사가 있는 법인을 갖고 있는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자꾸 상속세 증여세를 늘리는 행위를 자꾸 하세요. 그러면 좋으시겠어요? 이 현금은 내가 내야 되는데 자녀가. 세금은.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10년 동안 상속 2번 겪은 대표님이 49세 밖에 안 되셨는데 집은 몽땅 다 넘겨 달라 그러셔요. 왜 당해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집도 없다고 무주택자라고. 왜? 집 팔아서 세금 내셨으니까. 물론 주식을 상속받으면요. 그 주식을 감자해서 세금 낼 수 있어요. 그러려면 상속받을 때 시가로 받기 때문에 시가로 받은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100억 원어치를 받았어요. 그런데 상속세가 30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상속세를 그대로 내가 100억 상속받은 주식을 일부를 30억 원어치를 법인에 감자를 하세요. 상속 감자. 상속을 100억에 받아서 그중에 30억을 감자했기 때문에
30억 감자할 때는 세금이 없어요. 그런데 법인에 현금이 없겠죠. 현금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차등 배당이 평상시 같으면 이게 강조할 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뭐 아무 때나 하면 되니까. 그런데 내년부터 법이 개정되면 할 수는 있지만 증여세가 나오니까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증여세 줄이려고 지금 이걸 하는 건데. 그렇다면 고려해야 될 사항을 정말 아주 1부터 100까지 꼼꼼하게, 꼼꼼하게 챙기셔야 돼요. 기껏 했는데 내년에 취소됐어? 다시 하지 못해요, 내년에. 법이 개정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차등 배당에 대한 것은 세금 계산하는 거는 아주 기본. 예, 기본이죠. 그리고 이 사전 그 증여에 대한 거 체크하는 거 너무 당연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승계와 맞물려서 배당이라는 마지막 차등 배당이라는 카드를 써야 한다. 네. 이것은 네. 그런데 제가 정말 요번 차등 배당은 잘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도 정비부터. 많은 대표님들이 그냥 그러면 강의 듣고 한번 해 볼까? 하셔도 돼요. 정말 하나부터 1번부터 100번까지 다 체크해서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기장세무사님한테 하셔도 돼요. 법무나 세무 이런 부분까지 다 완벽하게 된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차등 배당할 때 지금 얼마나 꼼꼼하게 챙겨야 되냐면, 일단은 전략적으로 승계를 먼저 보고서 거기에 맞는 배당 금액을 정하고 증여세, 소득세 다 계산하고, 차등 배당을 했을 때 주가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시뮬레이션 해 보고, 그리고 내년에 주식 이동을 할 때 어느 정도 세금이 나오는지까지 같이 전략적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 배당 금액을 정하는 거예요. 얼마를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많이 질문하시거든요. 기준이 없죠. 5억을 하는 게 좋을까요? 3억을 하는 게 좋을까요? 50억 하는 회사도 있어요, 요번에. 그것은 왜 그렇게 많이 해요? 스 승계를 준비하는 회사입니다. 승계가 얼마 안 남은 회사예요. 마지막 카드는 배당 소득세, 어쨌든 법인에서 그 돈 나올 때 내야 될 세금이에요. 그 세금을 미리 좀 내고 증여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어느 영상에서 보니까 이런 중요한 요번에 차등 배당을 그냥 너무 쉽게 어떤 차등 배당 한다는 데가 굉장히 해 준다는 데가 많습니다. 뭐 보험사들도 있고 뭐 기장 세무사님도 해 주신다고 하고. 그런데 이런 승계까지 전략을 짜서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올해 하는 차등 배당은 100% 소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업무 실행은 세무사를 통해서 하셔야 돼요. 정관 정비는 법무사 통해서 해야 되고, 또 실제 세금 계산은 세무사 통해서 해야 되고, 그래야 내년에 소명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업무를 실행하실 때 정말 전문가들한테 그런 법무 인력이 있는지, 또 세무사가 이것을 책임지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체크하시고요. 그렇게 하실 때 반드시 계약에다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냥 하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 회사가 책임을 지고 하고 있는지, 그리고 책임 컨설턴트가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전문 자격사, 세무사, 이 검토는 다 정관 같은 경우는 법무팀에서 하니까 거기서 또 정관은 책임지고 하는 것이고요. 세무사나 우리 변호사나 우리 변무사님들 같이 다 의논해서 정관은 정확하게 세법, 상법, 법인법, 세법에 맞게 개정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 이런 전문가들이 책임을 지고 계약을 하셔서 나중에 소명을 할 때 마음 편하게 소명을 하실 수
하실 수 있어야지만 하고 나서 마음이 편하죠. 자,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거는 전략이라 그랬어요. 승계 전략. 차등 배당 이거 하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마지막 쓸 수 있는 증여세 줄일 수 있는, 지금 차등 배당함으로써 증여세를 안 내는 그 증여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승계를 할 때 그 큰 증여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줄일 수 있는 게 지금의 차등 배당 카드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표님들 고민도 많이 되실 텐데 앞에서처럼 전략적으로 하려면 정말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승계를 할 건지 구도를 잡고 거기에 맞는 배당 금액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세법이 개정돼서 많은 내용들이 바뀌고 있어요. 뭐 퇴직금 바뀐 거는 너무 잘하시고 2배수까지밖에 퇴직 소득세율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식 양도세 25%. 불과 몇 년 전까지 5-6년 전이죠. 10%였는데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차등 배당, 이제는 증여세, 과세되죠.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알림 설정과 또 구독을 해야 알림 설정이 됩니다. 네. 그리고 좋아요는 제가 영상 준비하는데 많은 힘이 되고, 영상 들으시느라고 또 궁금한 거 질문 못 하셨다면 댓글을 통해서 좀 질문을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댓글에다가 상담 신청하시면 제가 상담을 해드릴 길이 없어요. 연락처를 몰라요, 제가. 그래서 상담을 받으시려면 꼭 문자나 또 밑에 상담 남기기 통해서 상담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다음 영상에는 실제로 이 차등 배당을 통해서 승계 전략을 짠 회사의 실사례를 좀 제가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 바로바로 보시려면 꼭 알림 설정하시고요. 아무래도 다루는 게 이제 저희가 절세 전략이고 세법이 지금 이제 카운트다운을 시작한 거잖아요. 반드시 알림 설정하셔서 다음 영상 법 바뀌기 전에 보시고 절세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